자, 이번 소식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바라는 게 있다. 자, 세금으로 이 운영되는 이 방송국 TBS 교통방송에 이 김어준이라는 자가 완전히 정치 편향 방송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페북에다가 제가 이 오세훈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김어준을 퇴출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가운데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TBS 교통방송 개혁과 김어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김어준이 바늘 방석에 앉은 것이다. 이제 자, 내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자, 벌써 이 바늘 방석의 이 바늘이 불쭉불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락TV에서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편향된 방송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인데요. 서울시 내부 직원 익명 게시판에 TBS 좀 말려줘요라는 제목의 글에 해당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 해당 게시판은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만 이용 가능한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페이지죠. 자, 그러면 서울시 직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글을 쓴 서울시 직원 A씨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BS에 들어가는 예산이 눈먼 돈이냐.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 다 정리하고 시정 소식과 음악을 선사할 진행자로 바꾸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T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인 만큼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춘 시민의 나팔수가 돼야 된다 하는 지적인데요. 또 TBS는 앞으로 시사 프로 일절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도 게시가 됐습니다. 글쓴이는 교통방송 취지에 맞게 교통방송에 전념하자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알았습니까? 옛날에도 알아놓고 그때는 또 말 안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게 싫으면 김어준은 유시민처럼 세금 들어가지 않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일침을 했고, 자, 이어서 선거 기간에 생태탕 증언만 계속 내보내는 등 너무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이 반칙이다. 특정 정당 선전 방송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교통방송이면 교통뉴스에 전념하고 정치 관련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TBS가 세금으로 정치 편향 방송을 하고 있고 서울시 출연 기관이면 출연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 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자,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김어준의 편파 정치방송 교통방송에서 퇴출하게 해달라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혼란을 막아주기 위한 존재인데, 그런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 지지를 하면서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 등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프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요. 뉴스공장은 이번 선거, 이 재보궐선거 기간 특히 여당 편향 방송을 진행해서 비난을 받았고,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시작한 TBS가 지난해 2월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로 출범을 했지만 여전히 운영 예산 이 대부분을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예산 506억 원, 이 506억 원 중에 83%인 422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재단 출범 후에도 TBS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400여 원의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당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터지면서 타격이 상당했다. 민심이 화나 있을 때는 솔직하게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선거 감각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권은 이 사과 대신 네거티브 전으로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했고, 김어준이 여기에 발을 맞춰서 말이죠. 연일 오세훈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을 다뤘고, 특히 해당 의혹이 생태탕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민주당은 오세훈이 내곡동 인근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는지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제기된 그런 선거였는데, 민주당은 박영선 대 오세훈이라는 인물 대결로 상황을 끌고 가면서 박영선에 그러면 강점을 부각했어야 되는데요. 오세훈이 생태탕을 먹으러 갔다. 자, 이런 뉴스를 가지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야 16년 전에 씨발 생태탕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고 반문을 했었고, 자, 이렇게 네거티브 전으로 대응한 탓에 시민들의 눈에 이번 선거가 지난 4년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금 이런 네거티브 전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성할 줄 모르는 문재인 정부, 그저 선거 때마다 거짓말을 말이죠. 사기꾼들 동원해서 거짓말하는 게 이제 아주 습관이 됐는데, 이렇게 반성할 줄 모르는 문재인 정부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깥 외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더니 이제 상황 호전 안 되면 오후 9시 통금 또 다시 즉각 부활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는 12일부터 다시 단란 주점과 헌팅 포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앞으로 3주간 더 유지되고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또 이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서민들의 입장은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이런 거리두기를 또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거리두기를 이 통상의 2주에서 3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들도 이제는 지쳐가는가 보죠. 2주가 아니라 3주에 한 번씩 이제 발표하겠다 이건데, 자, 이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악소리 나게 생겼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